가치 투자자의 탄생,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대가 17인의 삶과 투자 전략, 로널드 첸 지음, 김인정 옹김, FN 미디어. 서문. 사업의 질과 밸류에이션뿐 아니라 투자자의 기질 역시 성공적인 투자의 관건이다. 시장이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광기에 휩싸인 군중에서 벗어나 그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가 있는가? 위기는 어떤가? 시장의 유혈이 낭자할 때에도 매수에 나서려면 역발상적 관점과 용기가 필요하다.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에서 뛰어난 투자 계획을 실행하려면 엄청난 정신훈련을 통해 인내심, 지혜, 안목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 펀드 매니저로서 나는 신중하면서도 시기적절하게 투자 판단을 내리도록 기질을 키워왔지만 여전히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다. 경험으로 볼 때 내 기질은 아직도 진화하는 중일 것이다.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투자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공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치를 지향하는 많은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 기술과 사고방식을 체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2012년에 펴낸 가치 투자자의 탄생 초판에서 내가 배운 것을 공유했다. 이번 개정판을 통해 가치 투자자의 유형은 단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가치 투자자는 각자 살아온 경험에 따라 시장에 관여하며 뛰어난 수익을 냈다.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가치 투자가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전략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치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신중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태도다. 하워드 막스가 거듭 강조했듯이 무엇을 사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지불하는지가 중요하다. 개정판 원고가 인쇄기에 걸린 지금까지도 가치 투자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실제로 여기 소개한 투자자 인터뷰도 성공적인 투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목표는 하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치 투자는 성공을 위한 여정에 나서는 사람을 위한 포괄적 원칙이다. 2020년 6월 로널드 첸. 1장 시장 순환주교의 대가 하워드 막스. 손실 회피가 우선이다. 실제로 1994년 2월 경영자의 글에서 막스는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매우 강력한 두 가지 추세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하락입니다. 금리가 3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저유형 고정수익 증권 투자 수익률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모든 유가증권 투자에서 놀라운 수익률이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보상을 받는 시기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거의 예외 없이 높은 수익이 돌아갔습니다. 흔히 시장은 공포와 탐욕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공포나 탐욕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둘 중 하나가 더 우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추세로 인해 탐욕이 더욱 고조된 상태이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공포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급할 때 막스가 신중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행운이었다. 몇 주 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상했고 곧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다우지수는 1994년 2월부터 3월까지 10% 조금 넘게 하락했다. 30년 만기 미국 국고채 금리는 약 1.2% 상승했다. 국고채 가격은 14% 하락했다. 막스에 따르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금리가 모든 것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금리가 하락할수록 투자자들은 위험이 큰 자산을 선호하고 금리가 상승할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
진자운동. 막스는 1998년에 쓴 경영자액을 천재성이 전부는 아니다. LTCM의 또 다른 교훈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채권 투자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LTCM은 어떻게 해서 대부분의 기간에 연 4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레버리지입니다. 자기 자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채권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린 것입니다. 투자 금액이 자기 자본을 크게 초과하면 증권의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더하기 레버리지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LTCM이 몰락한 주요 원인은 증권을 잘못 선택하거나 시장이 하락해서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포지션의 가격 하락폭은 단 몇 %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산이 자기 자본의 25배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단 4%만 가격이 하락해도 얼마든지 파산할 수 있습니다. 막스는 LTCM 사례를 이용해 자신과 오크트리가 지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큰 그림에 관한 것일수록 답을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오차 범위를 늘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시장이 지나친 탐욕을 드러낼 때 우리는 반드시 현존하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이 지나치게 공포에 돌릴 때 우리는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떠올려야 하며 온 힘을 다해 자만을 피해야 합니다. 자만하게 되면 우리의 반복론이 타당하고 우리 직원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어진 시점에서 그때 작동하는 몇 가지 순환주기를 파악해야 한다. 즉, 경제 전반의 확장과 위축을 이끄는 경제순환주기, 자본의 가용성을 결정하는 신용순환주기, 특정 산업에 속하거나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명주기, 투자자의 심리와 위험 선호도 및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평가가 반영된 시장의 순환주기 등이다. 막스는 2001년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순환주기에 대처하는 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조수가 언제 바뀔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는 편이 좋을 테니까요. 2018년 막스는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다. 그동안 쓴 경영자의 글에 담은 교훈과 새로운 일화로 순환주기를 설명한 그는 무엇을 사는지가 아니라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점을 기다려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닥은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의 정의가 회복이 시작되기 전날이니까요. 둘째, 대개 시장이 미끄러져 내리면서 매도자가 기권을 선언하고 떨어지는 칼은 잡지 않는 사람이 옆에서 방관할 때가 원하는 것을 다량으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장이 미끄러지다가 바닥에 닿으면 바닥의 정의상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됩니다. 이어지는 상승기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은 미리 매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밸류에이션 배수가 높아지고 투자자의 심리가 낙관적인 호황기에도 마찬가지다. 투자는 덜어냄의 예술이다. 위기가 절정일 때 막스는 부정적 사고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 침체 시 투자자의 반응을 이야기했다. 미래를 다룰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가 진행 중일 때에는 많은 나쁜 일이 가능해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중에는 대중이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막스의 깨달음은 다음과 같다. 회의와 비관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회의적인 태도는 낙관론이 과도할 때 비관론을 불러냅니다. 반대로 비관론이 과도할 때에는 낙관론을 불러냅니다. 막스에게 투자의 예술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중이며 이 게임에서 앞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구현하는 방법은 유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돌에 새겨진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가치 투자의 정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레이엄과 도드가 1934년 증권 분석을 발표하고 버핏이 60년도 더 전에 담배 공초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가치 투자의 정의 자체가 진화해 왔습니다. 어제의 해결책이 내일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를 흥미롭게 하지만 같은 이유로 좌절하게도 합니다. 나신 탈렙이 쓴 행운에 속지 마라는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탈렙은 투자를 치의학과 비교합니다. 치과대학에 가서 충치를 치료하는 법을 배운 다음 매번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매번 치료가 잘 끝날 것입니다. 반면 경영대학원에 가서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 적용하면 매번 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투자자는 사고방식이 유연해야 합니다. 진화해야 하고 수용해야 하며 매번 들어맞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 수반하는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금융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쓸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와 1987년 검은 월요일 이후 가장 큰 일일 및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막스는 시기적절하게 아무도 모른다 2라는 글을 공개했다. 지난번 이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날부터 이틀 후인 2008년 9월 19일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다시 쓰기에 지금이 분명히 적기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제가 똑똑하거나 투자자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많은 역사를 경험한 것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막스는 어떤 위기 상황이든 예측하는 사람의 수만큼 많은 예측이 있다 라고 믿는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격의 변화가 펀더멘털 악화에 비례하는지 여부라고 강조한다. 투자자 대부분은 악재로 인한 가격 하락이라는 상당히 단순한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현상이 일부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과정은 악재와 심리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입니다. 우리는 악재를 경험했고 가격 하락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된 상황이라면 악재 자체의 나쁜 정도보다 가격 하락이 과도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요점은 현명한 투자자라면 언제나 가격과 가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문제는 행동보다 말이 쉽다는 사실일 것이다. 막스는 그래서 이렇게 당부한다. 붕괴가 더 진행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된 붕괴 이후 현재 유가증권의 가격은 제대로 책정되었는가,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싸거나 싼 수준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가치 대비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막스는 이 글을 발표하기 석 달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리먼 사태 이후 조수는 더 이상 모든 배를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육이나 자본 중 하나라도 가지거나 둘 다 가졌을 때만 성공합니다. 더딘 경제 성장이 자동화와 결합되며 육체 노동으로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 것도 일부 원인일 것입니다. 자동화 시대에 교육이나 자본 중 하나라도 갖지 못하거나 둘 다 없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불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11년 동안 하락 주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하락 주기를 기다려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역발상 투자, 순환 주기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는 오크트리는 어려운 시기에 투자해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립니다. 다시는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음번 하락 주기가 되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